기본적으로 심판의 자질이 의심되는 상황이 한 번, 두 번도 아닌 최소 5번 이상 한 경기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회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결승전 주심을? 그것도 일본의 경기를 계속해서 맡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밤 있었던 한국과 일본의 U17 아시안컵 결승전이 끝나고 엄청난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 선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싸웠기에 어깨를 펴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너무도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심판 판정에 젊은 선수들이 상처를 입고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된다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와 BBC 스포츠를 포함한 수많은 외신에서는 한국과 일본, 아시아를 대표하는 두 나라 축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수준 높은 경기를 단 한 명의 주심이 모두 망쳐버렸다라는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는 예상대로 강력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과 그런 일본을 상대로 전반 초반 잠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예상했던 전술이 먹혀들며 전반전 35분가량을 압도했었던 한국의 수준 높은 경기가 진행되었는데요. 역시나 객관적으로 어느 팀이 승리할지는 각 팀의 집중력과 실수를 줄이는 싸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던 가운데 가장 큰 변수는 경기 전 30분 그쳤던 비 때문에 좋지 않은 그라운드 사정도 아니었고 관중석에서 괴음을 내던 기이한 관중도 아닌 8강전 한국에 탈락한 것을 복수하는 듯한 태국 국적의 주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일본이 자랑하는 세밀한 축구를 전혀 구사할 수 없었다는 점에 한국의 이점으로 보였으나 한국 선수들 또한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튀어오르는 불규칙 바운드와 폭발적 드리블을 활용한 돌파의 부비 트랩처럼 공이 잡혀버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어 쉽지 않은 경기가 펼쳐질 것임이 예견되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일본 선수들이 당황하기 시작하자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강하게 압박해 나가기 시작했고 일본 선수들은 크게 당황하며 유효 슈팅을 내주고 점점 밀려가는 경기가 펼쳐진 것입니다. 경기를 중계하던 AFC의 해설 또한 한국의 장점과 일본의 장점을 모두 볼 수 있는 흥미로운 경기입니다. 두 팀이 모두 결승까지 올라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지만 전반 후반으로 갈수록 한국팀의 거센 공격에 일본 선수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해설이 나온 직후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 나왔는데요. 마치 한국 선수들이 계속해서 일본을 몰아붙이자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었던 것인지 태국 주심은 일반적인 파울 장면에 옐로우 카드를 들고 달려왔고 그렇게 대한민국 수비의 핵심인 센터백 고종현 선수가 퇴장을 당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ESPN에서는 이건 명백한 오심이 분명합니다. 만약 VAR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파울로 정정할 것이 확실합니다. 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의도적인 파울이 아니었음이 분명하지만 저 주심은 이해할 수 없는 판정으로 경기를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설의 코멘트가 이어지던 시점 어이없는 장면은 다시 한번 연출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당초 파울을 당했던 지역보다 약 5m나 가까운 지점에서 프리킥을 차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정을 내린 태국 심판이었는데요. 가까운 곳에서 슈팅을 날린 일본 선수의 프리킥이 골로 연결되며 특히나 극한의 체력적 한계에 와 있는 우리 선수들이 어려운 경기를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전반전 그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은 일본 선수들을 압도하며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심판의 단 한 번의 판정이 불러온 나비 효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파울당한 지점에서 무려 5m나 앞에서 프리킥을 차게 한 것은 세계를 상대로 축구로 사기를 친 것과 다름없는 장면이고 AFC는 태국 심판을 3경기 연속 일본전에 배정하며 일본의 우승을 만들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싸웠던 것처럼 12대 11도 아닌 이제는 12대 10으로 싸워야 했던 우리 선수들은 후반전에 치열한 사투를 벌였고 추가 실점을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후반 마지막 시점 투혼을 발휘해 결정적인 페널티킥 찬스를 잡았는데요. 이 장면에서 심판의 두 번째 오심으로 수많은 축구팬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페널티 지역에서 김명준이 상대 골키퍼에 걸려 넘어졌으나 페널티킥이 주어지지 않은 장면에는 외국 해설진들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느린 중계 화면으로 봐도 누구나 한국이 페널티킥을 얻는 게 당연할 정도의 완벽한 일본 골키퍼 반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세게 항의하다가 경고를 받은 우리 한국의 변성환 감독은 물론 관중석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하던 한국 관중까지 억울함을 감추지 못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태국 국적의 심판이 한국에 불리한 판정을 내리는 것은 홈팀 태국을 탈락시킨 것에 대한 복수로밖에 보일 수가 없다. 공정이 최우선시되어야 하는 스포츠 경기에서 너무도 명백한 편파 판정에 젊은 선수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이다. 경기를 물 흐르듯 진행해 경기가 끝나는 시점 심판이 없었던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 좋은 심판이지만 이번 경기를 본 모든 사람들은 태국 심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번 대회를 망친 최악의 심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며 피땀 흘려 훈련해온 선수들의 노력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드는 태국 심판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는 평가전을 포함한 모든 대회에서 VAR을 도입해 이런 일방적인 심판 판정을 할 수 없도록 집단 판정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엄청난 후폭풍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식 계속해서 탑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탑클래스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탑클래스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이 오늘의 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